안녕하세요. 축구 선수로 공부한 테티카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실드에서 1대0으로 우승한 레스터시티가 앞으로의 시즌을 앞두고 어떤 저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프리시즌 경기부터 시작해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프리시즌 기간 동안 보여준 레스터시티의 포메이션, 전술을 토대로 이번 시즌 로저스 감독의 레스터가 보여줄 전술적 방향성에 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프리시즌 기간 동안 레스터가 어떤 포메이션들을 써왔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 버튼전에서는 4-2-3-1과 4-4-2의 전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반전에는 다음과 같은 4-2-3-1의 라인업, 후반전에는 4-4-2 전술을 들고 나왔지만 사실상 저번 시즌처럼 이아나초가 투톱에 나왔을 때는 팀이 정전환을 하는 상황에서 미들라인 부분까지 내려오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줬고, 이 경기에서도 다음과 같은 포지셔닝을 가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후반 모두 측면에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측면에 나온 자원들이 유스 선수가 많았고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이렇다 할 공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형태, 구색만 갖춘 트라이앵글 대형으로 그쳐버렸습니다. 다음 경기 위컴전에서도 전반에는 4-4-2, 바디, 다카로 이어지는 투톱 라인, 후반 4-2-3-1로 이어지는 두 가지의 형태의 전술을 보여줬지만 역시 측면에서 영향력이 부족했고, 우측 풀백 페레이라 폼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 우측 지역에서 공격력이 다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메디슨은 공격에 집중하기보다 중앙 지역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양상이 반복되었죠. 전반을 보면 패스워크나 짜임새 있는 공격 패턴으로는 풀리지 않자 롱볼의 패턴이 많아졌었고, 메디슨이 나왔던 후반전에는 듀스버리올, 메디슨, 이아나초가 서로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는 포지셔닝을 가져갔지만 측면의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아 공격적으로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QPR전에서는 메디슨 선수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날 출장하지 못했고 4-3-3 라인업으로 나왔는데요. 측면에서만 지속되는 볼 돌리기와 실질적으로 로저스 감독이 페레즈에게 주문하는 움직임에 의해 페레즈는 안쪽 대각선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치고 들어오고, 페레이라 선수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는 형태를 자주 보여주기는커녕 페레이라가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면서 우측 지역의 공백이 너무 커졌고, 전반 20분 이후부터는 틸레만스 혹은 수마레가 그 공간을 커버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여전히 공격적으로는 무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날 후반에는 내려앉아 플레이하면서 다카가 상대 수비 라인의 빈 공간을 적절히 노리고 들어가서 3골에 모두 관여하며 3대3으로 다행히 마무리할 수 있었죠. 3경기의 프리시즌 정리하면 4-2-3-1 전술의 메인 포메이션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나 선수들의 볼을 받아주기 위한 움직임, 적재적소의 포지셔닝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측면 지역에서의 고립 혹은 최전방 자원의 고립이 너무 자주 일어났습니다.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인 비아레알전에서는 한 선수의 포지셔닝 패턴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왼쪽 풀백인 버틀란드를 빌드업 상황의 3백의 일원으로 가담하게 하고, 오른쪽 풀백 페레이라는 높이 전진시켜 공격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기존의 4-2-3-1 전술에서 빌드업 형태는 더블 피벗 중 한 명이 중앙 수비 공간 사이로 내려와서 3백을 형성하고 풀백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때문에 메디슨이 허리 라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내려오면서 오각형 대형을 만들어 메디슨이 공격적으로 전진하기보다 후방, 중앙 지역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버틀란드는 3백의 가담, 페레이라는 전진하는 비대칭 풀백의 형태를 가져가면서 메디슨은 허리 라인을 자주 내려오지 않아도 되었고, 페레이라 또한 윙어처럼 활동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아요세 페레 선수도 본인이 좋아하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며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 파이널 서드까지 전진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최소 6명의 선수가 상대 최종 수비 지역에 위치하는 공격 대형을 만들어 공격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었고, 주변에 지원하는 동료가 많아지자 메디슨과 페레스의 움직임이 살아났습니다. 다음 사진을 통해 확실히 많아진 공격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메디슨은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페레즈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높은 위치에 대부분 시간을 머물며 공격적인 옵션으로 활동할 수 있었죠. 하지만 포파나 선수가 끔찍한 부상을 당하며 레스터 수비진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마티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커뮤니티 실드에서 선발 출장했습니다. 커뮤니티 실드에서 보여줬던 대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백이 좌우 넓게 벌리고 그 사이에서 슈마이켈 선수가 들어와 빌드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슈마이켈이 발밑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에 빌드업의 중심으로 짠다는 것은 불안한 점이 분명 많이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때 풀기 용이하고 빠른 속도로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측면에 위치해 있는 버틀란드 혹은 페레이라 선수에게 볼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춰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 진영이 측면으로 끌려 나오면 그때 중앙에 있는 더블 피벗 틸레만스, 니디 라인을 활용해 드리블을 통해 미들서드 지역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날은 메디슨이 공격적으로 자주 올라가기보다 밀라인으로 움직이는 딥드롭 움직임을 통해 공격 전개 과정, 방향 설정을 위해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앞으로 내주는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림처럼 실질적으로 반스, 바디, 페레즈로 이어졌던 공격 라인에서 뚜렷한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는 맨시티의 수비진을 뚫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71분 후부터 선수진 교체를 시작해 4-4-2지만 사실상 듀스버리 홀은 압박 상황에서는 우측면에서 위치하기도 하고 정전한 상황에서는 안쪽 지역으로 가깝게 움직이며 사실상 와이드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사진을 통해 압박할 때는 측면 미드필더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존 4-4-2 대응과 같이 측면에서 압박 위치를 고수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격 상황에서는 중앙 지역까지 들어와 있는 듀스버리 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울브라이튼과 아예 자리를 바꾸는 스위칭 패턴도 자주 만들어냈었죠. 수비 대응에서 역할은 정해져 있지만 공격 상황에선 상대적으로 프리한 롤을 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응을 통해 어떤 점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단지 저의 추측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레스터시티는 포파나의 부상으로 인해 센터백 영입에 집중을 해야 하고 우측 윙어는 데려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 로저스가 이번 경기를 통해 듀스버리 홀에게 아일스 페레스가 맡았던 역할을 시험해보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커뮤니티 실드에서 본 것처럼 수비 대형에서는 측면에 있다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정전한 상황에서는 듀스버리 홀이 안쪽 하프 스페이스 혹은 중앙 지역을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페레즈보다 더욱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경기력적인 영향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저는 로저스 감독이 듀스버리 홀에게 페레즈와 같은 역할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주발이 왼발이라는 점. 둘째, 측면에서 출장했을 때 중앙지역 혹은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점. 셋째, 2020 레스터 발굴단 카페 글을 자료를 보면 듀스버리 홀은 윙어 출신으로서의 공격 능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윙어로 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페레즈가 출장했을 때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중앙 지역으로 처진 포지셔닝을 가져간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듀스버리 홀도 팀이 파이널 서드로 전진했을 때는 자주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도 좋은 옵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페레즈 대신 듀스버리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정전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디슨보다 살짝 아래로 처져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가 3-3-4의 공격 대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4-2 전술을 사용할 시에만 활용할 수도 있기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음 사진과 같이 위컴과의 프리씬에서 듀스버리 홀과 메디슨이 나왔을 때 각각 유기적으로 스위칭을 가져가며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날 프리씬 경기 그리고 이번 커뮤니티 실드에서 측면 배치를 통해 듀스버리 홀을 페레즈 자리를 대신하는 옵션으로서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가미해봅니다. 따라서 4-2-3-2를 메인 포메이션으로 가져가고 페레즈의 선발 자리를 듀스버리 홀이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며 전술에 관한 프리시 내용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적 시장 동안 메디슨의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센터백을 영입할 것인지 등 이적 시장의 행보의 결과에 따라서 전술적인 형태는 개막 후에도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로저스 감독이 대충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분석을 위해 공부해 나가겠습니다.